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지장법원에 115570 해갖고 이거는 경상북도 칠곡군입니다. 칠곡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원래가 9,200인데 그러니까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 매각 죄다 보니까 6,500이 시작해서 3,1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9%가 아니라 34%까지 떨어진 겁니다. 건물 매각 제외도 그렇고 지분 매각도 그렇고 우리는 건물을 우리 다시 사든지 건물 주인한테 우리 땅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서 아무리 싸게 그러니까 감정가의 30%에서 4%에 사도 건물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 주인이 내 걸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매각 물건 임차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그랬죠. 거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뭐야? 건물 매각 취해입니다. 예전에 이거를 8천만 원에 거래했던 적이 있네. 2021년도에. 그렇죠? 그럼 지금도 지금 보면은 23년도니까 몇 년 안 됐죠? 그럼 그대로 한 8천만 원 정도쯤이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여기 누구라고 돼 있죠? 이템부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21년도에 바꿨는데 사용 승인은 1901년이에요 보면 오래됐죠. 근데 집은 보면 동일성 있는 건물을 소지하지 않는 것을 판단하니까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로 관장이 있지만은 현재 있는 건물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땅을 9,200만 원에 감정했죠. 근데 이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했어요? 6,500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 가깝게가 낮게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 노란색이 집이 있는데 제가 이걸 봤더니 집 앞에 있는 도로를 지목을 봤더니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대지로 돼 있죠. 이거 대지로 돼 있으면 개인 땅이 아닌가 싶어갖고 또 걱정이 돼갖고 봤더니 대지로 돼 있는데도 칠곡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1901년도에 줬다는데 집은 새 집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산 지가 한 3년밖에 안 되는데 살고 계시던 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떻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병원에 갔다든가 요양병원에 갔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것이 경매는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따라서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사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샀기 때문에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조 소송을 내서 이렇게 소송을 내면 대부분이 이 소장을 그대로 갖고 출석만 하면은 조정으로 해요. 그럼 조정을 하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우리가 사서 수리를 좀 해서 제대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8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는데 우리가 수리를 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우리 걸 만들어서 다시 팔아야 되고 이시 비어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1년이 넘었어요.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나올 때까지는 1년이 넘어 걸리잖아요. 이게 집이 비어 있는지 1년이 넘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세계대전이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부강하게 잘 살았던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중공업이 발달됐는데 중공업이 왜 발달이 했냐면은 전쟁 무기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고 독일은 그러니까 일본은 섬이다 보니까 배와 비행기를 만드는데 독일에서는 탱크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었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전쟁에 쓰지 않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공장 기계를 만드는 걸로 발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동서독으로 합치고 난 다음에 전쟁으로 무기를 안 만들다 보니까 독일도 그 실력이 많이 줄었고 일본도 그래요 지금 보면. 근데 한국은 김정은이 덕분에 김정은이가 맨날 같이 뭐 포스 쏜다 그리고 뭐 폭진시키고 뭐 쳐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열심히 그 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지금 탱크도 만들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 중공업의 그 실력이 내가 보기에 많이 늘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도 우리 정말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뭐 폭침시켰는데 그 잠수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만들었을 때 잠수함이 몰래 들어오는 그거를 기술로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그러니까 방위 산업이 커지면서 유럽에도 지금 수출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구미, 그다음에 창원, 사천 이쪽이 부동산 값이 지금 뭐 올라가는 상황이야. 뭐 하나에서 뭐 구미에서 만들고 탱커는 창원에서 만들고 비행기는 사천에서 만드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이자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생겼지만은 반대로 또 좀 그런 면으로 우리 또 이득을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미하고 좀 가깝거든 칠곡이.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는 좀 이런 걸 사놓고 처리하더라도 상승세를 탈 것 같다. 이러는 생각에 뭐 시간이 걸려도 이거 해서 팔려면 1년 반 걸려요. 1년 1년 반. 그치, 수속도 해야 돼. 1년만 걸려도 한번 가보자. 왜냐면 아까 가기 그 49%가 아니고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가보자.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구미시청까지가 7.5km, 한 8km밖에 직선거리 8km니까 실질거리는 한 4, 5km 되겠죠. 14, 5km 정도면은 저희 집에서 여기 강의실 나오는 것이 25km거든요. 근데 한 40분 걸리는데 그런 정도면 얼마든지 다닐만 하지 않나. 그러면. 유성화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유동화에서 NPL도 들어오고. NPL을 팔아도 되지만 자기네들이 그냥 경매로 내놔도 자기네들 건질만 한다 그러면 국채 NPL로 내놓으라고 애쓰지 않죠. 자, 이제 8번째 물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 20일 강제경매로 1799입니다. 23년 6월 15일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죠. 군에서 시로 승격을 하려면은 인구가 몇 명 있으면 되죠? 시도 되면 5만 5만. 그러면 제가 보기엔 5만이 넘는데도 아직 시로 승격 안 한 곳이 어디예요? 부산의 기장군, 울산의 울주군.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합치면 더 도와준다 그러죠? 쪼개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울주군으로 남아있어서 시로 승격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남아서 울산시에 그냥 병합해서 울산시에 세 들어오는 걸 더 도움을 받으려고 시로 승격 안 하고 기장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부산에 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뭐 기장시로 승격을 해서 따로 세가 아니라 부산에서 더 들어온 걸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승격을 안 한다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곳에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고 공중 땅이에요.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다 보니까 토지의 감정 가격이 5억 1,800인데 3억 6,300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야? 2억 5,4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래서 여기 보면 돼서 유찰돼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가압류, 강제경매다 이거는 종중 땅이다 보고 종중 건물이다 보니까 저게 없는 거죠. 설정이 없잖아요. 아, 설정이 없죠. 강제경매로 얼마로 나왔죠? 1억 700이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종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종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땅만 해서 강제경매 1억에 넣었기 때문에 취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중에서 이거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경우에 이걸 취하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강제경매니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취하를 안 한다 그래도 우리가 만약 사게끔 되면은 우리는 이게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뭐를 달라 그러죠? 치료를 달라 그러죠. 치료를 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낙찰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 대해서 치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격 5억이고 2억 5천4백니까 거의 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취하가 안 돼도 5억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 취하가 저는 될 걸로 보는데 취하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도장 찍어준다 그러면 현금 안 내고 한 1,000만 원 그냥 생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건물은 매각 제외고 여기 보면 종중 땅이죠. 이렇게 종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코너 위치에 여기 3종 일반 주거지 앞에 여기 우측에는 보면은 아파트까지 있어요. 보면. 요런 집이 있고 요 위쪽으로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죠. 여기 점포가 있고 위에 2층하고 3층은 주택일 것 같아요. 임대주고 그 보게끔 되면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치료를 받아도 되고 위치가 워낙에 좋은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5년만 버텨도 아주 좋은 땅이에요. 위치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를 못하고 임금 안 내고 그냥 한 1,000만 원 받고 끝낼 확률이 95% 넘어요. 종중에서 이걸 그냥 넘길 리가 있겠습니까? 아홉 번째 물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진천의 준주거 지역에 대지가 98.61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건 땅만 나온 겁니다. 김천 그러면 뭐죠? 뭐예요?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제가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걸 몇 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진주는 창원에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진주를 많이 갔었기 때문에 진주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진주에 이제 LH공사가 이사를 가서 거기 LH공에 있는 을 짓고 그 근처에 LH공사를 지면서 아파트를 한 3, 4만 원 가구를 지어서 입주를 하고 거기가 땅값을 주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주 이렇게 가보면은 금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LH공사가 그 진주로 내려와서 만들어졌지만 인구 자체는 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LH공사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 한 3만 가구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진주시의 인구는 늘지 않았는데 3만 가구가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진주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아파트 LH공사 새로 진 아파트로 옮겨갔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집, 30년, 40년 전에 지었던 집, 이게 불편한 다세대, 경매가 너무 반값으로 떨어져도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샀었거든요. 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혁신도시에 오래된 집이나 다세대는 반가격 떨어져도 세도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는다. 명심해야 되는데 김천도 혁신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세대도 아니고 오래된 집도 아니고 그냥 뭐 땅만 나온 건데 그것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감정 가격도 7억 8,500에서 3억 8,400까지 떨어지니까 49%까지 떨어지는데 용도 지역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제가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보니까 주식회사 범어산업 개발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뭘 하려고 했나 봤더니 여기 집 이렇게 아파트 2개를 가지고 땅 2필지를 가지고 이거를 지려고 그랬더구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안 된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이명박 정부 때죠.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이 주차장을 완화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질만큼 이제 지어졌어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로 얘기하면은 고시원이거든요. 고시원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없었는데 그 고시원이라는 것을 건축법에 정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양이 안 되겠다, 사업성이 안 쓰겠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업을 접었고 빚은 많이 졌더라고.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더라고. 건설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채권이 12억이죠. 그러니까 10억 원 빌렸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이자만 내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경매로 던진 것 같은데 앞에 땅, 저는 앞에 땅, 이 앞에 땅에 코너를 사서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또는 그냥 상업용 건물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판다면은 반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성으로 생산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건물 전부 다를 가지고는 이 큰 땅을 전부 다 오피스로나 만든다 할 땐 세가 안 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 앞에 90평 정도를 가지고서는 만들어 놓고 꼭대기 위에는 주상복합 뭐 오피스텔 몇 개 무슨 오피스 그다음에 밑에 뭐 상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보는 새가 나갈 거지 않겠는가 보는데 이 땅 전부 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김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잡으면 앞에 거 971-8 이거 한 개만 작은 거 하나만 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절대로 제가 보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응? 딜르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 90평 가지고서는 가설계 한번 해보면은 몇 층까지 있을 거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사업계획 잡아달라면 금방 나와요. 설계사무실에다 맡기고 하면 시공비 얼마고 분양 얼마 할 수 있고 임대료 주면 얼마 할 수 있다는 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 땅 가격만 반 가격으로 산다면 사업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